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 같아요. 훈풍 부는 듯 경계심 여전, 테마 따라 열게 달랐던 하루.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덕분에 0.45% 올라서 2920.03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해서 789.45로 끝났어요. 지수는 괜찮았는데 장 초반부터 특정 테마들 움직임이 아주 그냥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특정 뉴스 따라서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오늘은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이쪽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분석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시각이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란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시겠지만 투자의 모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항상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제일 뜨거웠던 얘기부터 해볼까요? 남북 경협 관련주요. 아난티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대아TI, 모나용평 이런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움직임인데 배경이 뭐였습니까? 네, 이게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 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 당국이 방송을 멈췄고 북한 쪽에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걸로 파악이 되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이 확 커졌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외신 보도까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것 같아요. 대통령 발언까지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뉴스에 급등락은 있었잖아요. 다만 이번엔 미국 대통령 발언 시점하고 좀 맞물렸다는 게 약간 다른 점인데 이게 계속 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 외에도 인디에프나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였어요. 그렇군요. 이 경협주만큼이나 또 엄청 뜨거웠던 게 원자력 발전 테마였어요. 한전기술은 무려 25%가 넘게 올랐고요. 네, 엄청났죠.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런 관련주들이 다 같이 급등했는데 이쪽은 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건가요? 원전 테마는 호재가 좀 여러 개 겹쳤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오클로라던가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전 기업들 주가가 확 뛰었어요. 이게 좀 영향을 줬고요. 미국 쪽 영향이 있었군요. 네, 특히 오클로는 우리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랑 기술개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맺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리고 체코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체코 총리가 만나서 원전 계약 계기로 경제협력 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죠. 수주 기대감도 있고. 거기다가 또 세계은행이 개도국 원전 사업의 금융 지원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요. 또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러 가지 호재가 동시에 터진 거죠.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미국 시장, 수주 기대, 글로벌 정책, 미래 기술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G2파워나 태웅,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을 좀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저쪽 중동에서는 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뛰니까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대사관 철수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이란 국방장관이 미군 기지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4% 넘게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중앙에너비스나 한국 ANKU 유전 같은 LPG나 정유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종목도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이게 참 재밌네요. 한반도 긴장은 좀 풀리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중동 긴장은 높아지고 양쪽이 다 시장에 영향을 주네요. 네, 그렇죠. 상반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테마주들 말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나요? 미투온이요. 자체 개발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지노 플랫폼 에이스 카지노.
이걸 정식으로 열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 회사 최대 주주인 고스트 스튜디오 주가도 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 플랫폼 출시가 상한가 재료가 됐군요. 네. 그리고 또 젠백스는 그 루게릭병 치료제 후보 물질 GV1001 이거 관련해서 유럽학회 발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아, 젠백스도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반면에 좀 최근에 잘 나갔던 AI 관련주 일부나 화장품 유통하는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요. 오늘 근데 내마녀의 날 아니었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 아, 맞아요. 내마녀의 날이었죠. 근데 장중에는 뭐 잠깐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오후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죠. 그럼 내마녀의 날 영향이 아주 크진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시장 전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막판에 잘 나가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걸 보면 내마녀의 날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여전히 좀 시장 참여자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테마별로 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매매 관점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처럼 특정 테마가 어떤 뉴스를 타고 단기간에 확 오르는 장세에서는요, 무엇보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뭐 남북 관계나 원전 정책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한 테마들은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바뀌죠.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그 뉴스가 정말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또 테마의 연속성은 어떨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테마가 가진 재료의 어떤 실질적인 무게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정 테마들은 정말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지만 장 후반에는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마감했네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시장이라는 게 다양한 재료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오늘 나타난 여러 테마들의 강도와 또 이게 계속 이어질지 지속성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 때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